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84쪽 표시죠. 대리. 대리는 한 3문제 나오거든. 근데 대리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맨 위에 84쪽 봤더니 법률행위의 대리 나오죠. 그러니까 대리는 대신하는 것을 대리라고 그러잖아. 대신하는 사람을 대리인. 그걸 전체를 말하면 제도를 대리라고 그래. 그래서 대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대신한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여기서 말하는 대신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 대리인은 뭘 대신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배우는 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배우는 민법의 내용은 다 같이 재산행위, 한 번 더 그것을 대신한다 하시면 돼. 근데 우리는 배우는 게 법률행위만 배우잖아. 그래서 오늘은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를 배운다는 거예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그럼 더 쉽게 말해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라도 한없는 게 아니라 주로 매매를 배워.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매매한다든가, 매수인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매수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야. 매도인을 대신하든가 매수인을 대신하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쭉 넘겨서 용어만 밑에 보시면, 밑에 84쪽 봤더니 대리의 종류에는 한번 읽어본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그래서 임의 대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경우를 가리켜. 그래서 부탁 쓰지 말어.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토지 좀 팔아달라 부탁을 했지. 그래서 부탁받은 대리인을 임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리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 고민할 것 없어. 자, 오른쪽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오죠? 메모하셔. 수동대리는 이제 현명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상대방의 현명을, 자, 수동대리에다 밑줄 그시고, 수동대리는 상대방의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 자, 수동대리가 무슨 뜻이라고? 상대방의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게, 여러분들 매도인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팔 때에 내가 매수인아 내가 너한테 땅을 팔지만 내 땅 파는 것이 아니라 본인 땅을 판다라고 매도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매도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것을 현명이라고 그래. 쓰지 말고 오빠가 쓰시오 하면 쓰라고. 근데 현명을 대리인이 하면 그것을 능동대리라고 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현명을 해서 받아들이면 이걸 수동대리라고 그래. 수동은 그냥 읽어. 그냥 따라. 수동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 아니야, 수동대리는. 그러니까는 능동대리다, 수동대리다 이걸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야. 시험은 그냥 상대방이 갑이자, 갑이 을에게 X 토지 좀 팔아달라 부탁을 해. 부탁을. 그러면 상대방이 을에게, 야, 너 갑의 대리인이지? 그 땅을 내가 사겠다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을 갑이라고 요 사람이 표시하면 표시하는 대리를 능동대리. 상대방이 매도인이 갑이다라고 표시하면 상대방이 본인이 갑이다라고 표시했죠? 이런 걸 수동대리라고 하는 거라고. 청약을 하면 능동대리다. 그 방송 보면 청약을 하면 능동대리, 승낙을 하면 수동대리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럿 있다. 그래도 합격은 하는 거 보면 60점 맞으면 합격하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내 할 일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다 같이 현명을 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만 알면 돼. 능동대리, 수동대리 용어만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제 끝이야. 여기는 읽어볼 게 없어. 한 장 넘겨. 86페이지에 이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이게 왜 나오냐면 거기다가 86페이지 좌측에 맨 좌측 위에 길라잡이. 자, 맨 좌측 위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위임을 하는 걸 수권행위라고 그래. 대리권을 준 행위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그럼 땅 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땅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을이 이제 땅을 사는 매수인이라고 하면 계약서 쓸 거 아니야? 계약서 내용. 응? 계약서 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매도인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부탁받은 사람 대리인은 땅을 파는 사람이요? 아니요? 보니까. 땅을 파는 사람이요? 땅을 파는 사람이 매도인 아니야. 이 사람을 대신하잖아. 동의해?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이제 보자. 계약서에다가 매도인이 이렇게 쓸 거 아니요? 뭐라고 써야 돼? 요런 짓을 현명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내가 너하고 거래는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요? 본인. 당사자가 갑이다로 알리는 짓을 현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이다 라고 알리는 짓을 뭐라고 그래? 그것이 성립 요건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은 성립이 되려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매도인이 갑이다라고 쓰는 거지. 그런 걸 유식한 말로 무엇이라고 그래? 이름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을 현자라고 그래. 밝힐 현자. 그 다음에 이름을 밝힌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것을 밝히는 짓을 무엇이라고 그래? 그리고 계약서는 뭐라고 써? 매도인이 갑이다 쓰는 거예요. 매도인이 갑이다 이렇게 쓰는 짓을 현매라고 한다. 이거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 설득돼? 그러면 이게 성립이 먼저 나와야 되겠어? 효력 요건이 먼저 나와야 되겠어? 근데 책은 이렇게 거꾸로 쓰여 있어. 효력 요건 때문에. 그래서 일단 쓰고 간다고 책대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메모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고 현명 이렇게 써보시죠. 현명. 그럼 현명은 계약서를 쓸 때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써, 본인 이름으로 써.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그래.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그럼 본인 이름으로 쓰면 그거 대리행위요. 설득됐지? 그래서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매도인이 갑이다 쓰면 이게 현명이야. 그러니까 현명은 어려워, 쉬워? 쉽지. 근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현명은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야지. 그래야 변호사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은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해하시면 돼. 이름이 뭐예요 당신은? 심교정. 심교정 한문으로 써볼 수 있나? 이름 자기 이름? 그렇지. 이름만 한문으로 써보고 이름 석자만 한문으로 써보고는 도대체 한문으로 안 써보거든. 그래서 여기는 민법은 해석법학이다 또는 개념법학이다 이걸 생각하고 그냥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현명. 두 번째 이제 효력요건. 두 번째 효력요건을 써. 대리행위의 효력요건. 그러면 대리행위의 효력요건은 대리인 현명을 했을 때 이제 대리인 현명을 이제 여기 봐. 그러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위임을 해. 그러면 을이 누구에게 팔 것인가? 당사자를 정해. 응? 얼마에 팔 것인가? 목적을 정해. 그러면 당사자와 목적을 정하는 짓을 요걸 의사라고 그러잖아. 의사.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했을 때 얼마에 팔 것인가 라는 의사를
본인이 정하겠어? 대리인이 정하겠어? 응? 여기서 본인이 정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대리인이 대신 의사표시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얼마에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 그게 목적 아니야. 누구에게 팔 것인가? 당사자. 이것을 누가 정하냐면 대리인이 정해서 표시를 해. 따라서 대리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할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겠어? 본인도 고려하겠어? 응? 처음 온 사람, 우리 동생. 본인도 함께 고려해야 마땅해. 대리인만 기준으로 하는 게 마땅해.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또 내 뜻을 알고 헛소리 한번 해줘야 이제 뒤에 있는 사람도 나도 생각이 같은데. 자, 요것만 잘 알아.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할 때 토지 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5억 받고 팔 것인가 20억 받고 팔 것인가의 의사를 본인이 정하겠어? 대리인이 정하겠어? 그럼 그거 대리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대리인이 다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대리인이 정해서 의사표시한 게 대리행위의 유효, 아주 쉬워. 대리행위가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할 때는 본인도 함께 고려해야 돼. 대리인만 기준으로 해. 박수. 대리인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비진의 표시냐 통정의의 표시냐 착사강 적극 가담 여부 모든 것들을 대리인만 기준으로 한다 알면 돼. 왜냐하면 유효 무효를 결정할 때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기당했는지 그러지 않은지는 사기당해서 의사표시했는지 그러지 않은지는 본인도 함께 검토해야 돼. 대리인만 기준으로 해야 돼. 본인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 그러면 이불을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내가 심하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대리인만 기준으로 한다 오늘은. 그럼 본인도 고려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었지? 궁박이 급하냐 안 급하냐 있었잖아서. 그래서 궁박만 본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궁박만. 다 대리인 기준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고 그리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목적이 반사이득 행위면 확정무효로 가. 오늘 확정무효가 밑으로 가 있지. 착사강 대리인이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는 불확정유효.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어디로 가겠어? 요것만이 달라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했지? 그때는 취소 못해. 이렇게 확정유효가 돼.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취소 사유는 착사강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사강이 뭔지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에 처음 온 사람들 있잖아. 늦게 며칠 전에 온 사람들. 그럼 버티고 동영상 안 보고 오셔야 돼. 한번 보고 오셔야 돼. 토지를 자, 의사를 정해서 표시할 때인데 의사 표시를 대리인이 한다 하면 된다니까. 다시 한번 대리인이 의사 정해서 표시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 그게 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효 무효를 판단할 때는 전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아시면 돼. 그래서 일단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 여기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이거 공부하는 거야. 유효가 되려거든. 첫째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일단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 없어야 돼.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써. 대리행위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대리행위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대리행위 유효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배우거든. 유효가 되려거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배워. 그러면 대리행위가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거 하나 알면 되는 것도.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된다 요 말이나. 대리행위가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결정할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다르다면 큰아들하고 장남하고 구별 못하는 셈이야 이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법은 다양하게 물어보잖아 교수들이. 대리행위 하자가 없지 않나. 즉 대리인이 비진이 표시했으면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비통 착사강. 착오였는지 아닌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도 함께 고려한다. 다 대리인만 기준으로 해. 유효, 무효를 결정할 때는.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다? 다 대리인이라니까. 하자 유무 판단할 때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은 여기서 대리인이라 하면 돼.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은. 두 번째는 이제 대리에서는 여기서 특별하게 나오는 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그 공부는 하나 딱 배우고 가. 대리권 존재. 그럼 이렇게 된다. 대리행위 하자는 없었는데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쓴 거지 강행복귀에 반해버렸지. 목적에서 강행복귀에 반했어. 그게 또 또 왜 표정이 그래. 대리인이 행한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자 이렇게 되면 그냥 확정무효요. 대리인이 술 드시고 했으면 확정무효.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대리권만 없지. 그럼 이게 무권대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흐름도를 잘 봐야 돼.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자, 어디?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대리권도 없어. 무권대리인이 강행복귀에 반했으면 불확정 무효로 간다고, 확정 무효로 간다고. 이게 먼저 검토해야 돼. 대리권의 존재는 다 검토하고 나서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오늘 배우는 대리권의 존재는 지금 여기 없는 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 검토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라니까. 말 알아들었어? 아 이게 우리 배운 거 이거 다 공부한 거 헛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따라서 3단계를 넘어야 한다. 1단계가 뭐요? 당사자. 2단계는 그렇게 하니까 생각나? 오늘은 대리권의 존재라고 하는 건 4단계를 공부한다 이거야. 다시 한번 대리권의 존재. 몇 단계야? 4단계를 공부하니까 4단계만 놓고 따져야 돼. 1, 2, 3단계를 고려해야 돼.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 4단계만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배웠던 1단계, 2단계 해다가 오늘은 요건 4단계 했더니 눈이 획 돌아서 지금 눈이 보니까는 아이고 이런. 지금까지 배운 건 하나도 모르겠어. 몇 단계예요 오늘은?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검토하고 나서 4단계를 고려하니까 만약에 1단계, 2단계에서 목적에서 반사회적 행위면 대리권 존재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 이렇게 알아들었지? 따라서 대리인이 행위가 강행복귀에 반했으면 무권대리로 간다, 확정무효로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게 그냥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4단계인데 그것이 대리권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냐고? 순서가 잘못되어 있네. 2번 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법전의 순서대로면 대리인의 의사능력 존재. 그러니까는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이 눈이 사슴눈이야 또. 대리권의 이거 지금 그냥 여러분들 이 두뇌도를 머릿속에 자유롭게 그려줘야 돼 이거. 그러면 이 자유롭게 그려주면 민법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 사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 없어. 그래서 오늘은 대리권의 존재는 몇 단계? 그러니까 1, 2, 3단계를 다 고려해야 되고 4단계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대리인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우리 본인 이름으로 거래할 때는 제정신으로 해야 돼. 술 마시고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제정신을 먼저 고려해야지 젬병을. 대리권도 없는 놈이 술 먹고 했으면 무권대리로 가야 되겠냐 술을 먼저 고려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 먼저 검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마지막 단계야 오늘 배울 대리가. 그래서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고 여기 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민법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확정 유효가 돼.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면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한 능력자에게 대리권 준 것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대리권 주어도 제한 능력자가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한 대리 행위는 취소한다, 취소 못한다. 그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래서 다시 제대는 취소 없다. 이렇게 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고 말아버리자고. 다 제대는. 제대 알지? 군대 맞추는 걸, 군대에서 나오는 걸 제대라고 그러잖아. 그거 나왔으면 그걸 행위를 다시 취소해 못해. 못해 이게. 다시 제대는 취소 없다. 그 다음 여기서 무권 대리에서 앞서 가볼게. 대리인이 대리권도 없는 자가 본인 이름으로 거래하는 걸 무권 대리라고 그래. 그럼 무권 대리의 경우 본인이 거절하면 책임을 져야 돼, 대리인이. 근데 요놈이 무권 대리인인데 이 친구가 제한 능력자에서,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한 대리 행위도 책임 없어. 외워본다. 제대는 취소 없고 책임 없다. 두 개 탁 외워놔버리는 거야 이게. 말게 알아들었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이 저 말이 잘 모르니까 동영상 한번 보셔. 다시 한다. 앞서가서 무권 대리의 경우 본인이 거절하면 대리인이 책임져야 돼. 무권 대리인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무권 대리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놈이 제한 능력자가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무권 대리 행위를 했다고. 그럼 상대방은 책임 물어 못 물어?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엄청 보호해주는 거예요, 민법에서. 자, 제한 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했을 때에는 그 행위는 불확정 유효라고 확정 유효라고. 그래, 확정 유효가 되고, 제한 능력자가 무권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에게 대리인의 책임 물을 수, 그렇게 외우노라고. 두 개. 다시. 제대는 책임 없다. 제한 능력자가 한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없어. 이렇게 이해해 놓자고. 그래서 일단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하고 다르지? 당사자에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은 만 몇 세 이상이면 14세. 응? 그리고 행위 능력은 만 19세 이상이면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배워왔던 것들이야. 어쨌든 세 번째는 대리권의 존재. 그러니까는 대리권의 존재가 이제 4단계로서 검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도 없었고 대리인이 의사 능력도 있었고 대리권만 없다면 욕이라는 거야 이제. 만약에 대리인이 술 먹고 했으면 확정 무효로 가야지. 이게 무권 대리 유동 무효로 갈 수는 없거든. 그래서 먼저 불확정 법률 상태를 잘 고려해서, 자, 대리인이 강행법규에 반했으면 이렇게 가버려. 대리인이 통정 허위 표시했으면 이렇게 간다니까. 대리인이 착사강했으면 불확정 유효. 그런데 대리행 하자도 없고 의사 능력도 존재하고 대리권만 없다면 어디로 간다? 무권 대리로서 불확정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야. 대리권만 없다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 대리권 남용이 없을 거 이렇게 써놓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써놨다면 순서대로 1단계도 거쳐서 2단계도 거쳐서 3단계도 거쳤다 이렇게 가.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지 이제. 여기 거쳤으니까 순서가.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절대 연필 돌리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에 존재했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가면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남용은 대리행위 하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여기서 걸려들어 버리면 여기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리인 의사 능력이 없다면 젠장 대리권 남용 따질 게 뭐 있어? 대리인이 술 처먹고 대리권 남용했으면 그 술이 먼저 검토돼야지 대리권 남용을 검토해서는 안 되는 거지. 검토 대상이 있다는 거야, 순서가. 그럼 대리권 남용이 뭐냐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얼마에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토지 시가가 10억인데 적어도 토지를 팔 때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대리인이 자기 장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 게.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시킨 대로 해, 시키지 않은 대로 해. 어디 보자. 갑이 을에게 매매하라고 그랬어. 매매.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을이 매매해, 다른 짓 해. 응? 이제 다른 짓 한다는 사람은 시방 시키는 대로 하는데 시방 다 본인 위해서 본인이 시킨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젠장 본인이 시킨 대로 대리권 존재해서 어디 갑이 을에게 매매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을이 저당권 설정 오면 대리권 있냐? 저렇게 깝깝한 사람들이 많아. 못 알아들었구만. 갑이 을에게 매매하라고 해서 매매하면 대리권 있는 거지? 임대 오면 대리권 없잖아, 그거.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제 알아들었지? 그러면 본인이 시킨 대로 해, 시키지 않은 대로 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대리권 존재하잖아, 여기까지. 그런데 시킨 일을 하는데 생각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따라서 생각이 나쁘다.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야? 있는데 따라 생각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따가 뭘 공부하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돈을 주면, 잔금 주면 잔금 받아올 자격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걸 대리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면 이제 여기 봐. 돈을 주면 주식 사러 가야 돼. 돈을 주면 주식 사러 가야 돼. 본인 갖다 줘야 돼. 주식 사러 갈 생각을 갖고 있지? 그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영종도 카지노 갈 생각을 갖고 돈을 받아가는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한다. 그럼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을 주면 요놈이 카지노 갈지 본인에게 가져다 줄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따라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본인은 책임져야 돼. 다만 상대방이 이제 따른다. 상할 수이면 보호줄 필요 없어. 이럴 때는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 행위, 배임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버려. 따른다. 대리권 남용 시에도 상할 수 아니면, 자, 대리권 남용은 이제 상할 수 아니면 여기까지 왔어. 어디? 대리권 남용은 여기서 어디 갔어? 확정유효겠어? 불확정무효겠어? 대리권 남용은 불확정? 이제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방. 이제 그래도 불확정무효라고 막 이렇게라도 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 어디? 대리권 남용 어디겠어? 내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요. 신교정, 본인 생각, 눈만 돌려. 대리권 남용은 여기요, 여기 확정유효. 따른다. 확정유효. 상할 수이면 밑에다. 상할 수이면 비진이 표시 있었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를 유추 적용하여 판례는 무효라고 그래. 이렇게 따른다. 대리권 남용은 확정유효. 상할 수이면 확정무효.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90페이지 보면
90페이지 봤더니 이제 쓰시는 거야. 얼른 90페이지로 넘어와. 내 말 들어서. 90페이지 봤더니 다이아몬드의 5번에 대리권 남용 나오잖아. 거기다가 대리권 남용에다가 이렇게 써버려. 오른쪽 밑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대리권 남용 있지? 이렇게 해놓고 원칙 이렇게 써버려요. 원칙 유효. 원칙 유효. 예외. 상할 수이면, 이렇게 상할 수이면. 상할 수 알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요거 상할 수이면 무효. 이렇게 써버려. 무효. 상할 수이면 무권 대리요, 무효요. 요리 가지 않고 여기다 그 말이야. 상할 수이면 무효. 그래서 상할 수이면 무효인데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해.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 그런 말들이 밑에 쓰여 있어.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써놨지? 밑에 이제 양가로 2번 봤더니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설 나오잖아. 그러면 자, 1번 봤더니 대리 권한 내에서잖아. 2번 보니까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셔. 대리권 남용은 여봐.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대리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 대리권한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유효다 그 말이야. 유효.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동그라미 쳐. 상대방이 알았거나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수 했지? 본인에게 효과가 밑줄 그으셔. 효과가 없다 그러면 무효 이러겠어. 효과가 있다 없다 나왔지? 이게 무효. 그래서 예외적으로 상할 수이면 대리행위로서 무효다 그 말이야. 그리고 상할 수이면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고 그랬지 판례가. 여기까지 이해하셨냐고요? 이것이 대리권 남용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대리행위가 효력요건에 대해서 성립요건, 효력요건인데 여러분들 책은 대리권의 존재부터 얼른 앞으로 가보자. 자, 페이지 86페이지에 86페이지 봤더니 이제 대리권의 발생 원인 2개 나오지? 그러니까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 주는 경우를 임의대리,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법대라고 하지 않았어? 이미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그래. 다시 한번 수권행위.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양가로 1번에 다 같이 법대, 임대 2개 있는데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오른쪽에 무슨 행위라고 그래. 그 정도만 알면 돼. 더 볼 것도 없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몇 개 있다? 우리 2개 있잖아. 다시 계약. 그리고 의사표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둘 중에 하나. 이것도 똑같아. 의사표시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에 대리권의 범위 나오지? 거기다가 이제 3번의 대리권의 범위에다가 메모해. 3번의 대리권의 범위에다가 오른쪽에 가로해 놓고 대리권의 존재 여부 이걸 물어보는 거야. 3번이 대리권의 존재 여부. 대리권의 존재 여부. 그러면 이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 일단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수권행위 해석상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양가로 2번 봤더니 임의대리권의 범위 나오지? 지금 그건데 여기 봐. 아직 쓰지 말아. 여러분 책 보면 잘 모르니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불러요? 대리권을 준다. 수권행위. 그럼 수권행위에서 이제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어. 그럼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다면 위임장 보니까 위임장 뭐라고 했냐면 매매 이렇게 돼 있어. 위임의 대상은 매매. 그럼 누가 봐도 을은
매매 확률이요, 저당권 설정 확률이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양가로 2번에다가 임의 대리권의 범위 나오지?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메모에 가로에 놓고 수권행위 해석상 명확한 경우 이렇게 써. 수권행위 해석상 명확한 경우 이렇게 쓰시라고. 됐나?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거기다가 메모해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수권행위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써봐. 거기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수권행위 해석상 명확한 경우와 또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응? 갑이 우리에게 대리권 주었는데,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면 갑이 토지를 갖고 있을 때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는 행위, 지금 매매를 배운다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슨 짓 할 수 있었다고. 사용, 수익, 처분. 그렇지. 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다 이제 사용, 수익, 처분. 그럼 사용, 수익 하는 기능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다 같이 용익물권 설정. 용익물권 설정이라고 그러지? 용익물권을 설정한다. 처분하는 기능만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무슨 설정? 담보물권 설정이라고 그러잖아. 맞아? 그런 거요. 토지 소유자는 꼭 자기가 사용 수익해야 돼. 그것을 빌려줄 수도 있어. 그런 걸 빌려주는 것을 용익물권 설정이라고 그래. 뒤에 용자 붙었잖아. 이렇게. 처분하는 기능을 빌려주는 걸 담보물권 설정. 통째로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 이전. 그리고 이전에 이전되는 것은 의사표시 있으면 이걸 양도라고 한다고. 양도. 의사표시 없으면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지. 그래서 자 이제 외워본다. 선량을 처분행위라고 한다. 다시 설정 양도는 처분행위다. 매매는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부담행위다.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 매매교환 임대차는 처분행위다. 부담행위다. 부담행위 편무냐 쌍무냐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설정 양도는 부담이요. 넘기는 거요. 통째로 넘기면 양도. 반만 넘기면 설정 이렇게 해. 됐나? 우리 저 토요일날 물권법 조금 배웠잖아. 물권에는 소유권자가 소유권의 기능을 넘기는 걸 제한물권 설정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제한물권 설정 중에서도 사용수익하는 기능을 넘기는 걸 용익물권 설정. 처분하는 기능을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 외운다? 다시. 사용수익 기능 설정한다. 용익물권 설정. 처분 기능을 설정한다. 그럼 설정한다 그 말은 통째로 넘긴다, 반만 넘긴다. 그 얘기야. 설정한다 그 말은. 통째로 넘기는 걸 뭐라고 그러고? 양도. 그러니까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면 양도. 소유권의 기능 중 반만 넘기면 설정. 다시 선량은 처분행위다. 그래 선량은 처분행위라고 외워. 설정 양도는. 처분권 있어야 돼. 됐지? 그러면 소유자는 사용수익 하는데 이와 같이 사용수익 하는 기능을 물권법에서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관리행위라고 불러. 사용수익 하는 짓을 물권법에서는 뭐라고 불러? 관리행위. 그리고 처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처분행위라고 불러. 처분행위.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맨 타고만 댕겨. 닦기도 해. 기름도 넣잖아. 그런 짓을 뭐라고 불렀어? 아니. 맨 사용 수익만 해. 수선도 해. 그런 걸 보존행위라고 불러.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이제 가르쳐주면 이제 눈 좀 뜨면 비판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아요. 다시 한번 보존행위.
그러니까 안 쓰는 것보다 그냥 한번 따라서 하고 말아보는 게 좋아. 다시 한번. 소유자는 보관처 있다. 시작. 근데 그냥 소유자는 사용 수익하는 것이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선하는 것은 권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 원래는. 그래서 그냥 이 보존행위도 이제는 나중에 공유에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대리권 주었어, 토지에 대해서. 근데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대리인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동의해? 명확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토지를 팔아달라고 하면 처분행위 하면 돼. 임대해달라고 하면 임대하면 된다고. 그래서 따른다. 명확한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부동산 갖고 공부하는 거니까 대리행위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갑의 토지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헌 강의가 일관성이 있어 없어? 매우 논리적이요. 일관성이 있고 오르는 적어도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토지 하나만 갖고 지금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이러면 이게 팔아야 할지 임대해야 될지, 관리행위 대표적인 게 임대차거든. 그래서 이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대리권 주는 행위, 수권행위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애매한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불분명하면 여기서 봐. 불분명하면 팔아먹으면 돼 안 돼?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87페이지 먼저 해결해 버려 얼른. 자, 118조 대리권의 범위 나오죠? 한번 읽어본다. 권한을 시작. 거기다 밑줄 그어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야.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는데 1호가 무슨 행위요? 보존이 수선 침해 제거, 이걸 보존행위라고 그래. 수선 침해 제거. 보존행위가 무슨 행위? 수선 침해 제거. 그러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수선 침해 제거. 둘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 나오지? 이용 계량행위를 관리행위라고 불러. 관리행위, 이용 계량행위를. 그러면 이제 자,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수권행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무슨 짓을 해야 할지 애매해. 그러면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음 없음? 관리행위는 있잖아 이런 게. 근데 관리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요. 성질이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거 써놨잖아. 그래서 관리행위에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가 있는데 계량행위는 그야말로 바꾸는 걸 계량행위라고 그래. 농지를 전으로 바꿔. 이런 걸 계량행위라고 한다고.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계량행위라고 그래. 이런 건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돼. 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는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관리행위도 할 수 있는데 관리행위 중에서는 무제한이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관리행위에는 두 개 있다고 다 하지. 이용행위, 계량행위. 그러면 이제 수권행위 해석상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이게는 있어 없어? 이제 해버린 것 따라 보이게 있다. 그것이 양가로 3번에다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나오지? 거기다가 메모해버려. 보이게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게가 뭐요? 저는 보이게가 뭐요? 그러면 이제 보이게 있다 해놓고 궁금하면 그거 성공한 거요. 근데 여기서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 수선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제한 없이 제한된 범위에서. 그러면 처분행위는 돼 안 돼? 그 여러분들이 이 처분까지 갖춰 알고 있어가지고 처분행위는 안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시험이 자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대리권이 존재하느냐와 관련하여 수권행위 해석상 범위가 명확한 경우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두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책은 안 구별해놨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책을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생겨 오해가 생겨. 그 오해가 생기고 이 말이 뭔 얘기 잘 몰라. 그냥 책을 읽으면 부분만 알게 돼. 부분만.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문제되면 휙 한번 휘몰아치고 막 무너지고 그래.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가 시험 나오고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나오고서 시험은 명확하지? 그래서 꼭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공부를 해. 근데 시험은 명확한 경우가 나와. 이게. 왜냐하면 이거 쉬운 거거든. 보이게 있다 해버리면 되거든. 근데 명확한 경우 있지? 이게 명확하면 시킨 일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시험 여기서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양가로 2번에 왼쪽으로 되돌아와서 임의대리권의 범위 나오지? 그거 공부하는데 자 여기 봐. 수권행위 해석상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대리인은 시킨 일 위임받은 의사표시만 해야 돼. 그러니까 대리인은 의사표시 2개 하면 안 돼. 위임받은 의사표시와 그리고 상대방과 계약을 했겠지?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 위임받은 의사표시와 매매계약 체결해달라 그러면 매매와 그 매매의 이행수단 있지? 등기서류 넘겨주는 거. 그러면 등기서류 넘겨주면 상대방이 돈 줄 거 아니야? 그 돈 받아올 수 있는 거 그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는 대리권을 배워 범위를 배워. 그래서 이게 대리권 범위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게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범위가 따라서 권리와 그 범위를 배운다 그 말이야. 따라서 갑이 을에게 자 이제 매매해달라고 대리권 줬어. 매매. 그러면 수권행위 해석상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그러면 매매해달라고 명확하면 매매만 해 돈도 받아올 수 있어. 이런 걸 범위다 그 말이야 이게. 대리권의 범위.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해달라고 했으면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또 하고 나서 또 다른 의사표시도 해야 되겠어. 한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의사표시 한 개만 하고 그 계약의 이행수단만 하는 거지 의사표시 한 개 하고 나서 또 의사표시 하면 안 된다 알면 되는 거예요. 쉬워. 의사표시 몇 개? 한 개와 그 계약의 이행수단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버렸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계약에 관해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야. 근데 체결하고 나서는 있다고 없다고? 없어. 자 여기 보자. 위임받은 행위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행위 이외에 또 다른 의사표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위임받은 의사표시와 그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 없음? 이것은 있어. 근데 자 위임받은 행위 완성 후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지.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어느 경우는 있다 어느 경우는 없다. 다시 체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어. 체결 전에는. 근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대리권 써먹어 버렸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체결 후에는 요걸 시험에서 구별해 줘야 돼. 계약 체결 전에는 매매계약 체결하려고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야지. 근데 체결하고 나서는 이제 이런 얘기야. 갑이 일관이 매매했어. 병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이제 완성이 되었어. 그럼 더 이상 할 일이 없지. 근데 나중에 갑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채무 이행하지 않자 병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갑 대리인 을에게 내 계약을 해지한다 했어. 그래 놓고는 갑에게 이제 매매대금 달라고 요구하자 병이 갑이 채무 이행 계약 체결하고 난 문제야. 체결하기 전이요. 체결한 후에. 체결하고 나서 상대방이 갑의 대리인 을에게 계약을 해지하면 요 사람에게 해지했어. 통지서가 돌아왔다고. 해제된 거야, 안 된 거요? 이때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격이 없으니까 대리인에게 해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위임받은 행위를 완성한 후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리인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일 자격은 이해 가셨나?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억해. 체결 전에는 있고 후에는 없다. 자, 어디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리인은 위임받은 의사표시 한 개만 해, 두 개 해. 한 개와 그 계약의 이행수단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는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한 개와 그 이행수단이라게. 어디? 자, 87페이지에 3번 봐, 맨 위에. 금전 소비대차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대리인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해라 대리권 줬어. 그러면 그 계약을 해제할 대리권 있어 없어?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라 하고 대리권 줬다면 그 일만 해야지. 해놓고는 또 해제한다 그럴 수는 없다. 해제할 의사표시는 못하잖아 이런 게. 아시겠나? 해제하라고 대리권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대리인은 의사표시 시킨 일만 해야지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다 같이 위임받은 의사표시 그 이행수단.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려거든 등기 서류도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그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엄청 쉬운 거예요. 어디? 4번 봐. 대여금 영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가서 너 돈 좀 받아오느라 그랬어. 돈 좀 받아오느라 부탁받은 대리인은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 밑줄 그으셔. 일부 면제. 일부 면제에다 밑줄 긋고 의사표시거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그게. 그러니까 돈만 받아와야지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또 봐. 5번. 5번에 별표를 내. 강제 경매 절차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리권은 경락 허가 결정이 있은 후, 자 밑줄 그으셔. 경락 허가 결정이 있은 후 밑줄. 강제 경매 신청 취하의 동의 나오지. 동의. 강제 경매 신청을 했는 걸 취하한다고 해서 그것을 동의할 자격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대리인은 경락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상대방이 동의서 써달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쉬운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막 헷갈려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대리인은 부탁받은 의사표시 한 개만 한다. 또 다른 의사표시 두 개는 안 된다 알면 돼. 한 개만 하는 거지 두 개는 안 된다 이렇게.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경우. 그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보이기에 쉬워. 따른다. 명확하지 않으면 보이기에 있다. 명확한 경우는 부탁받은 한 개의 의사표시 이행수단 그것만 할 수 있어. 그럼 잔금 수령 권한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만 나오니까 매매만 한번 공부하자고. 86페이지에 다시 되돌아와서 86페이지에 위에서 2번에 1번에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의 부수하에 필요한 한도에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밑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 대리권도 있다 이렇게 쓰여 있지. 결론만 알자고. 자, 대리인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응? 근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있음 없음? 그것을 구별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빼. 왼쪽에다 빼놓고 이게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고 이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런 걸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거라고 이런 걸.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리인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그랬지 지금. 근데 여기는 또 밑에는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있고 체결 후에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밑줄 쭉 빼고 체결 후에는 없다 써버려. 체결 후에는. 계약 체결 후에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야 돼. 그런 것들까지 구별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는 있다. 후에는 없다. 이런 거 머릿속에 그런 걸 구별 잘 해놓고 기억해 놓으면 되지.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해서 공부를 했어. 자, 쉬었다 합시다.